안녕하십니까. 천안에서 온 이명석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성인지 교육의 핵심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관계가 청소년들의 성관계를 청소년들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교육하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성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교육하려는 것. 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 성관계는 청소년의 권리다라고 주장하는 바의 그 근거는 우리 청소년들의 성관계 나이, 첫 성관계 나이가 13.6세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장의 근거를 여러분들은 보통 우리 청소년들이 5.4%가 성 경험이 있다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5.4%의 나이가 13.6세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이 13.6세라는 데이터의 근거를 통계청에서 찾아봤습니다. 통계청에서 찾아보면 국가통계 포털 자료에서 검색어를 첫 성관계 경험 나이라고 치면 13.6세라고 실제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13.6세라는 데이터의 근거가 된 학생들 대상이 보면 청소년 쉼터, 소년원 등 일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전체 청소년에서의 비율로 수정 환산을 해봤을 때 전체 청소년의 0.25%만이 13.6세의 성경험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5%도 아니라는 거죠. 즉 그들이 말하는 것은 0.25%의 아이들의 일탈 청소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 청소년이 마치 13.6세의 첫 성경험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해왔던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성적 자기결정권에 의해서 성관계를 하는 것이 아이들의 권리다라고 가르치려는 성인지 교육에서 그렇게 교육이 되면은요, 우리 아이들은 성을 자신의 쾌락의 도구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자신이 과자를 먹듯이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성관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신은 결국은 부모의 쾌락의 결과물이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모의 얼마나 그 소중한 존재인지 보다는 부모가 쾌락을 위해서 성관계를 했고 그 결과물로 자신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소중함에 대해서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자존감은 더욱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한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우리 아이들 자존감 정말 바닥입니다. 여자아이들한테 너 정말 예쁘단다, 소중하단다, 너는 정말 귀한 아이야라고 하면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라고 부정을 해요. 안 그래도 지금의 교육으로 인해서 자신의 자존감을, 존엄성을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쾌락의 도구로서 성을 인식시키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자신은 결국 쾌락의 도구로서 결과물로만 이렇게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존엄성은 더욱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관계는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하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욕구, 성욕을 제어하는 것도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한 성교육을 들었는데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진짜 사랑과 감정적인 끌림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은 감정적인 끌림을 진짜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합니다. 만약에 어떤 편의점에 손님과 아르바이트하는 사람이 서로 합의했다고 해서 손님이 돈을 안 내고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이것이 옳은 일일까요?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몸이지만 자신의 몸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아직 잘 모릅니다.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나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에게 네 몸이니까 네가 맘대로 써라 라는 것은 편의점 알바생과 손님이 합의했으니까 물건을 그냥 가져가도 된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보호와 지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무분별한 성관계는 곧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성인지 교육에서는요, 피임만 잘하면 된다라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 다 아시잖아요. 아무리 피임 잘해도 임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제 친구 같은 경우는요, 정관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셋째가 생겼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 아이들 결국은 자신이 원치도 않는 임신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요, 우리 아이들 그러면 원치 않는 임신을 했으니 어떻게 합니까? 낙태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결국 다음 단계는 낙태를 합법화하라 라고 갈 것이라는 거죠. 결국은 생명의 존엄성은 바닥에 떨어지게 되고요. 청소년들은 자신의 생명이 부모의 사랑, 그리고 헌신, 그리고 절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린 채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은 점점 바닥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좌절하는 삶을 살게 되고, 아시잖아요. 낙태하면 여성들의 몸 망가집니다. 우리 아이들의 몸이 실험 도구는 아니잖아요. 두 번째, 자신의 성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내세우는 것이 1993년 햄머 박사가 사이언스지에 X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 중에서 XQ28이라는 유전자가 남성의 동성애와 연관 가능성이 있다라고 게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1999년, 2005년, 2010년 계속해서 XQ28은 동성애와 관련이 없다라는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성인지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것이 유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아니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계속 발표가 되었음에도 한 번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활용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은 자신이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려는 것이죠. 지금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XQ28에 대한 것은 우리나라 의학신문에도 게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성전환 수술은요, 의료 산업에서 굉장히 큰 고객입니다. 성전환 수술의 과정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돈이 들고요. 굉장히 큰 돈이 되는 부분이고요. 성전환을 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이것은 그 성의료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 조금만 성 정체성의 혼란을 느껴도 성전환을 권장하는 것이고요. 돈이 되니까요. 하지만 아시다시피요, 성전환을 하신 분들은 신체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을 거스르는 행위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수명 또한 굉장히 짧게 됩니다. 이들의 성적인 쾌감도 굉장히 불안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계속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불안감이 계속됩니다. 행복하려고 성전환 수술을 했는데 이들의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성 정체성의 혼란은 분리불안, 폐쇄공포증과 같은 정신적인 불안정입니다. 성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성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라는 자연을 거스르는 교육이 아니라 우리가 분리불안, 폐쇄공포증을 심리치료를 통해 치료하듯이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도록 만드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상담을 통해 치유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교육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제가 생각할 때는요, 생명교육, 책임교육, 인격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철재 교육관님께 묻고 싶습니다. 따님 두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손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손녀가 있으시다면 그 손녀들이 내가 사랑하는 남자니까 이 남자 저 남자랑 성관계를 해야겠다고 한다면 그것을 적극 권장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